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요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이 시위에 직접 나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경찰이 관련 조례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치경찰은 치안 시스템의 변화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민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당초 저희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 기관은 갈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방송 토론이라는 공론회장에 나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안을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자치경찰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주 흥덕경찰서 복명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위 민관기입니다. 현재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과 전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치경찰제가 이제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이제 오는 7월에 시행이 되는데 시행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그 사이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사이에서 지금 현재 갈등, 또 마찰이 조금 빚어지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논란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그래도 이제 자치경찰제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좀 무엇인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무엇인가요? 네, 본래 의미의 자치경찰제라고 하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찰 제도를 말합니다. 네. 즉 우리나라 같으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이 있다면 별도의 자치경찰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국가경찰을 완전히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가는 게 본래 의미의 자치경찰제거든요.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그게 아니라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사무들을 국가경찰 사무, 그리고 수사 사무,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겠다라는 소위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원화해야지 맞는 건데. 본래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야지 네.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이 있고 또 사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데 또 소속도 원래는 지방공무원이어야 되는 거죠. 자치경찰제 본래의 취지에는. 하지만 지금은 국가경찰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경찰 공무원이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 완전히 분리돼서 조직과 인력이 구분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책임이 명확해지는데요. 또 경찰 입장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가 됐을 때는 서로 권한관계라든지 책임관계가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는 일이 보통은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나와 계신 대표님께서도 지구대에 계시지만 지구대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인데 사무는 여러 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네. 지위는 각각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갈등을 겪는 것도 이 문제로 시작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좀 덧붙이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현재 변형 일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경찰에서 자치경찰을 주장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자치경찰이 통과가 되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구대는 실제로 조직상 국가경찰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국가경찰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자치경찰 사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도 받고 경찰청의 지시도 받는 그런 좀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시작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하는 일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국가경찰이 예를 들면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달라지고 하는 건 없어요. 다만 하는 일들을 구분을 해놨을 뿐이고 네. 거기에 있어서는 지휘감독을 좀 주체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이제 좀 그 안에 시스템적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지금 아직 잘 좀 다른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하루 일 평균을 봤을 때 청주에서 100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출동하지 않는 게 40건 정도 됩니다. 평균. 이 40건을 인력 증원이나 예산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경찰서한테 일단 다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는 하고 네. 원래 안 해야 되는 업무는 지자체 업무면 지자체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거나 이관을 하는데 지금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전화 받는 모든 것에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가 다 늘어난다. 네네. 그런 뜻인가요? 예, 지금은 현재 공동 대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18시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사실 현장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이 초동 조치를 한 후에 관련 부처에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오면 네.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 소재까지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많이 이제 경찰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길거리에 이제 고라니가 죽어 있다. 네. 18시 이후에. 네. 그러면 그게 당연히 교통 통행의 위험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에. 전화를 하잖아요. 112 신고를 112에 하겠죠.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고라니 죽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폐기 처분까지 다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찰이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은 위험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도로상에 있는 고라니의 사체는요. 통행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동 조치 경찰이 처음에서 가야 돼요. 다만 이게 고라니가 전염병이라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폐기 처분 과정에서 경찰이 못 하죠. 그런 경우 당연히 지자체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경찰이 아예 그러면 고라니 처음부터 출동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교수님. 근데 자, 그러면 제가 오해할 일단 수 정리를 있기 해서 때문에, 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에 그럼 이제 고라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만약에 이제 도로에 고라니가 있어서 시민분들이 고라니를 치워달라고 112에 연락을 했어요.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처리해서 교통의 방해라든가 교통사고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있으니 네, 치워달라? 부처에. 네네네. 그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고요. 네. 시행돼도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고라니에 대한 사체를 최종적으로 폐기 처분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초동 조치하는 거, 이제 고라니를 예로 들었는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아요. 생활안전이나 경비, 교통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고라니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초동 조치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후속 조치로 지방행정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이관했는데 있어요. 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관하지 않고 그 일까지 자치경찰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 거기서 2조 2항의 들어야 한다와 네네. 들을 수 있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출동하는 신고 건수가 종으로 따진다면 57쪽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경찰 사무로 넣는다 그러면 131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4분의 2 정도가 4분의 3 정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충청북도와 경찰청의 갈등, 조례안 문구에 대한 건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여쭤보고요. 자, 그러면 자치경찰대가 시행되면은 좀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쫙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 체제만 있었을 때는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이 완전 별개의 사무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별개의 기관이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이제 고라니 사건만 고라니를 두고 봤을 때. 네네. 근데 이제는 자치경찰 사무로 이제 생활안전이나 경비교통이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사무적으로는 같은 조직 내에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달라져야 될 점은 지금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중앙의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인 업무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치안정책으로의 색깔을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국가경찰 공무원이지만 이제 하는 일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게 우리 민 대표님이나 많은 경찰관들이 우려하시는 게 사무가 늘어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너무 사무가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엎어치기로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 빠져 부분을 계신 것 지금 같아요. 경찰청에서 이제 우려하고 우려하는 있는 거죠. 건데, 이제 어쨌든 물론 그 협의하고 또 논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조례안 문구 자체를 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 좀 불리하게 예를 들면 그 경찰청에서 좀 생각하기에 조금 불리하게 그렇게 정해진다면 자칫 일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네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치경찰 시행되면 좀 어떤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건지. 네,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면 네네. 아까 그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도 행정이라든가 또 네. 조례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현장 직원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면 실제로 그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일들, 네. 그다음에 그 도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고. 네네네. 우려되는 측면은 아까 말씀하신 네네. 어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17개 시도에서 지금 그 경찰청 표준 주례안이 내려왔는데 네. 충북이 유일하게 저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서 요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시민들은 변화 느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기존에 국가경찰이 하던 일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네. 이제 서서히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충북에서 특별히 치안행정으로 중점을 둬야 될 분야들 뭐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국가경찰 업무들 중에서 불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했던 일들 중에서 충북에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권역에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자치경찰제의 어떤 위력을 체감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는 7월이면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제 각 시,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논란도 지금 각 시도에서 나오고 있고, 뭐 어느 시도는 또 해결이 되고, 또 어느 시도는 아직까지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시행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재 이제 준비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 현장 경찰관들은 사실 잘 네네. 알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도와 경찰청 자치경찰 추진단에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입법 예고안이 나오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충북만 유독 자치경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구 조항들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청. 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청의 갈등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했어요. 그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이제 조례안이 필요한데 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시행된 건 아니고 이제 입법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거죠. 그거를 보고 이제 경찰청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그 조례안에는 이제 어떤 내용, 일단 그 조례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자치경찰제 네. 시행하면서 기존의 경찰법이 완전 전부 개정됐어요. 그래서 네.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면서 일단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에서 자치경찰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게 대통령령인 시행령이에요. 그리고 이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이제 자치경찰 사무와 그리고 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그 조례거든요.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입법 예고가 됐다는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 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도의회에 소위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돼야지 집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의견 수렴 과정이에요. 뭐 물론 경찰에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2조 2항이죠.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례 재량권을 줬어요. 거기서 그런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할 때 도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냐, 들을 수 있다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도 입법 예고된 내용은 23일 날 입법 예고된 예고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두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례를 바꿀 때는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재는 부분입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 그거를 무조건 어떻게 보면 들어야 한다. 네. 의무 조항으로 좀 네, 바꿔야 된다. 저희들 입장은 협의해야 한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어떤 부분에 이의를 제가 제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좀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도민이지만 사실 조례라든가 뭐 규칙이 제정될 때 그동안 저희들이 참여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참여를 해보니까 4월 7일 날까지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안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지금 한 2,300명 정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 물어봤습니다.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4월 7일 이후에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부지사님이 주관하고 각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한 후에 21일 날 도의회로 상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기간 중에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요청을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충북도 자치단에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이 좀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2조 그다음에 이제 몇 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네. 어떤 건가요? 2조 2항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맞고요. 네네. 16조가 또 2조 2항도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네네.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뒀고요. 충북과 일부 2개 지자체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사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의 입장을 듣지 않고 무분별한 사무 범위의 확장은 자칫 도민들에게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시도에서는 뭐 들어야 한다로 바뀐 데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7개 시도에서 14곳이 들어야 한다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2곳은 협의한다,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강원과 충북 그다음에 제주 쪽이 지금 들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해도요. 도에서 조례안을 바꿀 때 당연히 관계 중앙부처랑 협의하는 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구 조항이 절대 뭐 어떤 걸 선택하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우리 민 대표께서도 경찰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거 하달도 아니죠.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형식적인 틀을 갖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그 경찰청에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게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어요. 다만 참고 사항이죠. 근데 거기에 표준 조례 안에는 강행 규정으로 뭐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건 그냥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에서요 조례를 만들 때 도지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만들죠? 당연하죠. 지방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구성원들과 주체들이 참여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종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 중에 하나도 원오브댐이죠. 경찰도. 경찰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들어도 돼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는. 근데 원칙적으로 예. 근데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량 규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변경한 그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조례가 시행령이나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무효 취소 소송을 하시면 돼요. 그걸 법대로 하면 되지. 지금 자치의 어떤 재량권을 지금 훼손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가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1인 시위가 물리력은 아닙니다만 예,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저는 오히려 도민들 눈에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 조례라든가 이런 그 법을 개정하는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4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를 정한다. 경찰청의 도경찰청의 입장은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미 그 당정청 시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들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법이라는 것은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요. 최종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것은 160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요. 뭐 그중에 이제 경찰관들도 포함되시겠죠.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할 수 있다. 뭐 또 협의해야 한다. 협의할 수 있다. 뭐 그건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너무 도와 국가경찰인 충북경찰청의 어떤 대립 관계로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해요. 우리 충북경찰청이 이제 오해하는 게 도지사가 결정하면 조례가 그냥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지사가 결정해도 도의회에 최종적인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60만 도민이 뽑은 우리 도지사는요. 경찰청장처럼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민단체, 언론, 또 각 부처들, 산하기관들이 뭔가 의견이 모아졌을 때 집행이 확보가 되는 거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조례안, 입법 예고된 이 사안이 최종 종국적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수님, 예. 우리 그 도경찰청 그 임용환 청장님이 지금 그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들과 그 청장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입법 예고를 했다고 좀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협의가 충분히 됐다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을 좀 하고 싶고요. 교육에 만약에 정책을 하는데 도에서 그러면 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도에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입장을 듣지 않습니까? 치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문가인 경찰청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과 관련돼서도 교육감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님, 예. 여기 들어야 한다도 있고 보면 그 조례에 보면 들을 수 있다도 있고 들어야 한다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무 범위에 대해서는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사무 범위는 이미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건 당연히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의회 고유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경찰청의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 행정절차법이나 그 하위 그 대통령령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입법 예고할 경우에도 통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법 예고하기 전에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요구한 들어야 한다 쪽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바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도는 바꾼 이유가 대부분의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경찰이 원하는 대로. 네, 표준 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 이유는 네. 우리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게 협의해서 의견을 묻는 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걸 꼭 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묻는 거랑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묻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 조례안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서 뭐 그렇다고 해서 도 경찰청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상위 법령에 저촉하면서 도 조례안을 바꾼다? 이건 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둘 다 들을 수 있다든 들어야 한다든 둘 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들어야 한다라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도경찰청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발의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 달 동안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그 행정법 보시면 미리 예고하고 고지한 후에 발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습적으로 발의한 이유가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시한 처사라고 보거든요. 이게 들을 수 있다의 임의성 때문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에는 안 들 수도 있다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협의 안 하고 처리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죠. 우려하는 거군요. 네네, 사무 범위 부분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은 그 입법 예고대로 들을 수 있다로 만약에 입법이 예고가 돼서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7가지에서 130가지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순찰차 대수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에. 인원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신고는 아까 교수님은 지금 하는 일과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40% 이상 늘어납니다. 현재 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죠. 그렇게 보는군요. 네네. 네. 이게 예상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뽑아온 데이터는 112에 접수되는 현황입니다. 네. 현재 112에 접수되는 현황 중에 지자체 업무는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000 법에 의해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 110번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하루 100건 중에 40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0건에 대한 부분이 자치경찰 사무로 들어오게 되면 네. 출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너무 억지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40%는요, 지금도 경찰에 신고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네. 맞죠? 그리고 비긴급 비긴급 신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책임 부서가 예, 책임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그 중에 40% 중에서도요. 만약에 그게 사안에 따라서는 출동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고단위처럼. 그럼요. 예, 그건 당연히 가셔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40%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아니, 교수님 자치경찰제 한다고 해서 고라니 치우라고 안 한다니까요. 교수님 보십시오.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가 국가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직표상에 예. 지구대가 국가경찰,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자치경찰 사무인 시도지사 위원회 지시를 받습니까? 사무에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장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 업무 자체가 만약에 수사다. 아니면 그 업무 자체가 국가경찰 사무다. 자치경찰 사무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마 조직상으로는 충북경찰청에
이제 수사부장 그리고 뭐 자치경찰부장 그리고 또 공공안전부장인가요? 이렇게 국가사무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조직상으로는 형식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경찰의 일이라는 게 동일인이 세 가지 성격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에 따라서 지시를 받겠다는 게 지금의 일원화된 자치경찰의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혼란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몸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조직인데 자치경찰 지구대라고 해서 꼭 자치경찰 사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가경찰 사무를 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데요. 네, 내용 중에서는 자, 이제 보면 예. 그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자치경찰위원회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구대 그 근무자지만 자치 사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인사, 징계 요구권, 그다음에 뭐 승진, 많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전부 아까 그 이제 그 16조에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관만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 경찰인데 실제로 자치 사무를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감찰도 받고 시도위원회의 감찰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 직원들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그 정할 수 있는 그 조례 안에 경찰청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조항이 있어야 그 범위가 절충이 될 수 있다,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는 지금 조례안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단순히 문구 하나지만 지방자치의 그 본래 의미를 훼손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강행 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이 자치경찰과 관련된 조례를 바꿀 때요. 이 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 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는 듣지 않아도 될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강행 규정을 했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조례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을 수 있다가 더 적절하다고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2조 2항은 예.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관해서만 강제 규정을 두는 겁니다. 16조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무에 관한 부분만 강제 규정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조례가 자치경찰 사무라는 게 상위 법령에 없어요. 그리고 조례에서 뭔가 사무를 정할 수 있는 거면 처음부터 정할 수 있는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강행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상위 법률 대통령령에서 다 범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조례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아닌가요? 그거를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들어야 된다? 당연히 들을 수는 있죠.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야 한다. 아니,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거는 강행 규정으로 해놨을 때는 오히려 그건 자치권을 훼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인데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도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찰법은 상위법이고, 예? 최근에 개정된 그 자치경찰은 신법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 경찰청 사무범위에 대해서 그 협의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법령에는 뭐 협의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4조 2항 2항목에 예. 그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렇죠. 대통령이 네. 정하는 기준에 그래서 따라. 경찰청에서 그 당정청하고 합의를 해서 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잖아요. 표준 조례안 대통령령에서는요. 그 표준 조례안 없어요. 대통령령에서 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를 법률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이 표준 조례안에는 사무 범위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고 그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 특히 수사 사무 빼고 생활안전 경비교통과 관련된 내용, 그 대통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교수님. 근데 그게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네, 그러면 생각하시는 거는 네, 저희 국가경찰의 현장 직원들의 의문이죠. 의견은 예. 이 부분을 지금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로 지금 논쟁이 되느니 예. 협의한다는 어떻습니까? 협의한다는 아니 뭐 문구는 저는 예, 만약에 조직이 이렇게 두 기관이 합의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요 상관없다고 보는데 저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적으로 하는 자체는 그러면 협의한다는 자치권에 어떻게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보고 협의한다 뭐 오케이입니다.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오케이입니다. 예. 네, 협의한다로 협의를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협의한다가 강행 규정이에요, 아니죠. 임의 규정이에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당연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각 기관 대 기관이 사무 범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예. 얘기한 것 같고요. 2조 2항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 문구가 그렇게 차이가 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됐을 때는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반부터 그걸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지만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만약에 들어야 한다라고 경찰청이 원하는 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논란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야 한다라고 바꿔도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그걸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그래 듣기만 하겠다. 그 최종 권한은 그래도 충청북도가 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들어야 맞습니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네. 결정은 도의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그 의견은 그냥 들어야 의견 수렴 한다라고. 과정에서 네. 반드시 의견 수렴하느냐 아니면 의견 수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나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여지를 두지 않으니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안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용은 똑같아도.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치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딜레이되고 하는 것들 저 같으면은 도를 믿고 도의회를 믿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재량권을 두는 것이 맞다. 예. 네. 저희도 자 다음 마지막 한 말씀 저희들도 네. 사실은 저희들의 일반 시민들이 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말 저희들이 경찰이 도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진짜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2조 2항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는 건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들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했어도 사실은 도에서 들어서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면 사실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충북만 유독 임의 규정을 두느냐? 왜 꼭 여기에서 임의 규정을 두느냐? 강제 규정을 둬도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 2조 2항에 대한 거는 이제 단어 하나 차이 얘기를 했고요. 경찰청에서 지금 이제 입법 예고안 충청북도의 입법 예고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례안 16조도 있습니다. 16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16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입니까? 네.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준조례안 14조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조례안은 16조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답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아까 임의 규정 중에서 임의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회 사무국 소속은 지금 충청북도에 같은 경우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이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0명 내외거든요. 네. 근데 10명 정도의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요. 네. 표준 주례안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20분의 1로 줄여버린 겁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근데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재정 자립도라,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충청북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차단해 놓은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대로 갔을 현장에서 때. 네. 한번 그 현장에 출동 나가는 경찰관이 자 충남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네. 복지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지원 예산을 하는데 충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기분이 좋아야 제가 그 신고를 나가는 경찰관이 기분이 좋아야 업무도 사실 기분 좋게 처리하고 성심성 있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남의 직원은 10만 원을 만약에 더 받습니다. 충북은 못 받고요. 그러면 그런 불만들이 도민들한테 전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아, 같은 자치경찰인데 시도마다 그 복지 혜택이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네.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의 기본 전제는요. 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사무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후생복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셨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상위법령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그 후생복지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대파출소 국가경찰 조직이잖아요. 네. 그죠? 국가경찰 공무원이고 그리고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복지하는 거 현행 법령으로 괜찮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 사무를 그것만 또 온전히 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애매하게 섞인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다 후생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좀 저촉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만약에 그렇게 조례가 대부분 많이 이제 폭넓게 한 데도 있고 좁게 한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아마 유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도에서 사무국 소속 국가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라고 봅니다. 가장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만약에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걸 확대하려면 조직을 완전히 자치경찰로 분리를 해서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원화 자치경찰과 지금 현재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로 인해서 그 충청북도에서 이득 보는 부분은 뭡니까? 자꾸 도에서 이득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국가경찰 저희들이 소속이기 때문에 인력, 장비, 인원, 예산 국가에서 지금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꼭 뭐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그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갔냐면 작년에 아시지만 4조 6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치경찰을 실현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17개 시도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어제 받은 표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국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충북과 광주 17개 중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둘 다 들어가래요. 아까 2조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사무 범위는 확장하고 예산은 지원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우리 국가경찰이 네. 무슨 민간 기업인가요? 아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도요 네. 세금이고요. 그렇죠. 자치경찰이 받는 월급도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치경찰 사무로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 국민들, 특히 이제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거고요. 근데 자꾸 이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난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대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무가 왜 40%가 늘어나는지. 늘어날 리가 없어요. 늘어나게 되면 직협, 우리 민 대표님 계시지만 직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늘어날 거라고 예정을 하고 무언가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은 협업으로다가 계속 하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 범위로 들어가면 아까 그 자치위원회에서 인사, 감찰, 징계 요구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7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찰관이 출동한 거에 책임을 지지만 앞으로는 130여 종에 대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이 잘못 일을 처리했을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현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처음엔 시비가 됐습니다. 말다툼이 됐어요. 조용조용해요. 이거 그래 뭐 코드 3이니까 천천히 나가도 되네. 지나가던 사람하고 욕설을 시작했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신고 나간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사실은 정치처럼 이 현장은 생물이거든요.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앞으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교통 스티커를 발부하다가 밀쳐서 넘어뜨려서 6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2억 7천 손해배상이 들어왔어요. 현장 경찰관들은 그런 법적인 책임이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112 신고 출동이 떨어졌을 때 빨리 나가서 처리하고 기분 좋게 처리해야 되는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밤에 신고 사건 80% 중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습니다. 거진 전부 주치자예요. 정상적이지 않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국가경찰 하고 계시지만 지금 국가경찰 체제에서도요. 그런 주치자 문제, 신고 출동에서의 네. 뭐 책임 문제 지금도 네. 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경찰의 업무 수행 중에 위법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뭐 네.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그게 더 늘어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이 당연히 그건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요.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서 위법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네,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그런데 있겠어요? 자치사무를 보면 예. 실제로 저희들이 경찰 국가화 될 수 있다. 민사 불가침 있죠. 네. 그죠? 그다음에 그 법은 최후의 보류지 않습니까? 경찰은 법은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도 국가경찰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사무의 무분별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쓰레기 투기 소각, 청소 행정과 뭐 이런 데서 담당을 합니다. 예. 이게 자치경찰 3으로 넘어오면 근데 그게 넘어왔나요? 그래서 2조 2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무를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넘기게 되면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률과 시행령에 그런 거는 자치경찰 사무로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넘기게 되면 그 조례는 무효 취소로 소송을 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할 겁니다. 그건 그런데- 저라도 1인 시위할 거예요. 그 도에 가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인 시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를 할 사무의 때. 범위를 상의하자는 거죠. 협의하고. 그래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자는 그렇죠. 거고. 근데 만약에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다시 일로 돌아왔네요.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사무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도지사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거를 무조건 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다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도지사가 바보입니까? 도지사의 직무 수행도 법령에 준수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위법적인 그 결정을 하고 도에서도 그런 걸 받아들여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국민 소환제로 주민 소환제로 아마 내려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지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좀 믿으세요. 너무 오히려 저는- 기우다? 예? 기우다고 평가. 기우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경찰에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국가경찰의 본인들의 행정 관행들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 중심으로 해서 지시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나 합목적성, 합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수긍했던 그런 관행을 도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방자치가 성숙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무식한 정치 안 합니다. 그리고 무식한 행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수님. 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 지금 여기서도 이제 갈등이 계속 있는데 어쨌든 시행 전까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떤 타협안이 있을까요? 일단 뭐 추진단 지금 시행이 5월 달부터는 시범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7월에 시행 7월 달에 이제 본격 시행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그 기간에 추진단이 일단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컨트롤타워 부재였어요. 각 도경찰청과 충청북도에 추진단이 별개로 있으면서 각자 협의 사항들을 도지사와 도경찰청한테 결심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협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재량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들이 결정하고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각 주체 도지사와 경찰청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예견돼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시영 지사께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된 자치경찰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시범 실시 그리고 7월 1일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직장협의회 쪽에서는 일단 2조 2항 임의 규정에 대해서 협의한다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조 타 시도와 동일하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바꿔주시면 저희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정말 충북 도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주장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건데 결국은 교수님은 뭐 어쨌든 제3자시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도에서 양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불협화음 일으키고 특히 지금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서 경찰청이랑 부딪히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네.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제에서 도지사는 관여 권한이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있어요.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양상이 도지사와 도경찰청의 어떤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데 도 입장에서도 이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양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도가 양보할 것이다? 예, 근데 뭐 그렇게 하나 양보하지 않으나 결국은 결론은 내용은 똑같을 겁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도민들의 우려 사항을 아무래도 도에서 먼저 그런 걸 헤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충청북도의 그냥 입법 예고한 조례대로 마지막까지 강행된다면 경찰청에서는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 4월 30일까지 네. 입법 조례안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그다음에 의원님들 면담, 그다음에 도 자치 추진단하고의 면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 그다음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이제 뭐 처음 원래 취지대로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도를 다시 손보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냐면 네. 한번 정은희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 부서가 없었습니다. 아부전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아동학대 경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청 수사팀이라는 수사팀이 있었지만, 실제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지자체에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앞으로 경찰은 책임을 지는데 지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24시간 공동 대응팀을 좀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지자체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협의를 하고 도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이 공존을 했지 이렇게 결합되는 느낌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날 조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화학적인 결합을 잘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민 대표님 아주 좋은 예를 드렸어요. 기존에 별도로 이원화된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이 이제는 통합화 일원화로 바뀌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동폭력이나 여성 노인 보호, 그리고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경찰에서는요, 법 집행 위주, 즉 수사 위주, 범죄 예방 위주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측면,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측면이 권한이 지자체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경찰에서 대응하는 것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개별 업무들에 대한 발굴들, 그런 작업들이 빨리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돼야 돼요, 빨리. 그리고 시범 실시 과정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지방자치경찰제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무들이 많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네. 언제 정도에 안정이 될까요? 시행되고. 다음번 지사가 바뀌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네, 경찰직장협의회 쪽이잖아요. 그죠? 네네. 충북이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충북 도민들이 자치경찰제가 되고 나서 정말 충북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 아주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와 경찰청 양 기관이 이제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자치경찰제가 잘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해서 좀 갈등이 완화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광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JB 시사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